짜잔! 자, 제가 어저께는 킥보드와 전동이랑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특히나 아주 장문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댓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일하는 패턴이 여러 가지 패턴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패턴에 따라서 어떤 장비를 타는 게 가장 적합한지 이 부분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많은 분들이 어제 제 영상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왜냐면 이게 장비를 좀 타보신 분들은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킥보드를 타시다가 전동이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매우 많으세요. 매우 많습니다. 반대로 전동이를 타다가 킥보드로 넘어가는 경우는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죠. 자전거를 못하는 정도 어떤 운동신경을 안 갖고 있는 남자분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동을 연습하시다가 안 돼서 킥보드 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분들을 한두 번 정도 뵀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주시는 댓글도 굉장히 많으세요. 전동휠이나 킥보드나 뭐가 더 안전한 게 그런 게 어디가 있냐. 둘 다 안전하지 않다. 자, 일단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어느 장비든 간에 완벽하게 안전한 장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퀴가 달리는 순간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자전거, 뭐 인라인, 뭐 스케이트보드, 뭐 전동일, 킥보드, 뭐 오토바이 뭐 등등 해서요. 바퀴가 달리는 순간 일단은 안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동일은 안전하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다만 이 위험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험도의 차이. 이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오토바이 타다가 죽을 수도 있죠. 자전거 타다가는 안 죽나요? 자전거 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타다가 죽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자전거 타다가 죽는 확률보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오토바이도 만약에 뭐 할리 데이비슨이 있죠. 할리 데이비슨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숑카, 약간 이렇게 비트, 우리 영화 비트에서 나오는 정우성이 타던 그런 오토바이들이 훨씬 위험하죠.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한 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초보 때 한 초보 2달 동안에 킥보드를 타다 2번 넘어졌어요. 첫 번째는 공유 킥보드를 타다가요. 우리 이제 횡단보도 있으면 도로랑 횡단보도 사이가 보통 인도 차이가 이만큼 있고요. 어떤 데 절반 있는 데도 있지만은 정말 요만큼 차이 있는 데 있단 말이에요. 요만큼 한 5cm? 한 요만큼 차이가 있는 언덕을 이게 완벽한 직선으로 제가 직각으로 들어갔으면은 넘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살짝 대각선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는데 앞바퀴는 잘 넘어갔어요. 앞바퀴 잘 넘어갔는데 뒷바퀴가 이 언덕에 요만한 5cm 턱에 걸리면서 슬립이 나면서 제가 넘어졌어요. 슬립이 나면서 넘어졌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공유 킥보드는 굉장히 위험하구나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인봇이라는 업체가 있죠. 세그웨이. 그래서 완전히 그냥 가정용 같은 어떤 킥보드가 있죠. 집에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나가서 타고 다니는데 보도블럭이 이게 한 칸이 빠져 있었어요. 한 칸이 없는데 그러니까 요만큼 푹 들어가 있었겠죠. 푹 들어가 있는 데를 킥보드가 지나가다가 바퀴가 작으니까는 거기에 딱 박히면서 배가 까꾸라지면서 그때 이제 손목 인대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2번 넘어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작년 2월인가 그렇죠. 양평에 갔었다가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그때 이제 서스가 없는 휠이었죠. 서스가 없는 16X 휠, 킹송의 16X 모델을 타다가 올라가는데 넘어졌었잖아요. 그냥 영상에 남아져 있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복귀를 해보면은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는 제가 그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다가 중심을 잃었다기보다는요. 이게 오르막이 꽤 높았어요. 오르막이 높다 보니까는 이게 성능 자체가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 몸은 먼저 앞으로 쏠리고 얘가 못 따라오다 보니까 제가 중심을 잃어서 넘어졌었거든요. 그렇게 넘어지면서 야 이게 서스 없는 휠은 생각보다 또 위험하구나 해서 바로 이제 서스 있는 전륜으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킥보드를 2달 안에 2번 넘어지자마자 야 킥보드는 아니구나. 왜냐면 진짜 별것도 아닌 상황에 제가 넘어져 버리니까 이건 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전동휠로 넘어왔고, 전동휠로 넘어와서도 서스 없는 휠을 타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구나 해서 이제 서스 있는 휠로 작년 초반에 넘어와서 지금 이제 조금 지나 거의 2년 가까이 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양평에서 넘어졌을 때도 그때 손목이 늘어났었습니다. 손목이 늘어났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손목 2번 늘어난 거예요, 인대가. 그리고 작년 어느 즈음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작년 어느 즈음에 정확히 기억나요. 청주에서 자전거 도로를 제가 타고 가는데 바닥이 이제 하얀색 세멘트 바닥이었거든요. 흰색 바닥이었는데 거기에 흰색 모래가 이만큼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 있는데 제가 한 25km, 30km 채 안 달렸었던 것 같아요. 25km에서 한 30km 정도? 그 정도 달리는데 모래에 이제 슬립이 나면서 제가 넘어졌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졌던 겁니다. 그때 넘어질 때는 그 정도 속도에 달리는데 말씀드렸던 건 휠은 절로 뭐 내동댕이 치고 옷이 까이고 그냥 까이는 정도, 어디 뭐 인대가 늘어난다든지 뭐 그렇게 다치진 않았고요. 어디 정도 까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라이딩해서 손님한테 가서 운행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넘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안전하지 않은 장비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타는 건데요. 그 안에서 어떤 거는 극히 위험한 장비가 있는 거고요. 어떤 거는 그 정도의 위험도는 안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현재 킥보드가요, 우리나라 지금 직후가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 들어왔습니다, 거의. 이 대표가 미국에서 이제 그 공용 킥보드가 운영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 도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빨리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미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익히 있었던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미 2년 전에요, 프랑스 파리는 파리 전체 킥보드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소희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국회 법안을 발의했어요. 서울 시내에서 모르겠어, 법안 발의 내용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킥보드 전체를 운행 금지하는 걸 법안 발의했는지 아니면 공유 킥보드를 금지하는 걸 발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여론이 큽니다. 이미 지금 뭐 홍대 앞이라든지 또 어디에요? 서울에 2군데 정도는 킥보드 없는 거리라고 해가지고요, 공유 킥보드 못 타고 아예 이렇게 금지된 곳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고가 수많이 일어나고 있고 킥보드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아예 금지하고 있는 게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됐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공유 킥보드만 뭐 금지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뭐 서울 시내에서 킥보드 전체 운행 금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어떤 그런 법안을 정할 때는 생각보다 세게 나옵니다. 우리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 민식이법 보세요. 실제로는 우리가 대리운전하면서 밤 10시부터 새벽 시간대는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볼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뭐 1, 2, 3학년 이런 친구들이 밤 12시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하지만 24시간 그냥 그런 법안이 발의가 돼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전동휠이 안전하다, 절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 주셨어요. 어떤 기체든 간에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아무리 뭐 안전한 자동차 운전은 뭐 사고가 더 덜 난다고 해도요, 주의 깊게 운전하지 않으면 당연히 대형 사고 날 수 있고 하는 거죠. 전동휠 마찬가지고요, 킥보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려했었던 것처럼 그 뭐 특정 업체를 너무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나오는 건데요. 저는 사실 지극하게 이타주의적인 성격이 없습니다. 남이 내 할 일 내 것만 잘하고 살면 되지 라는 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남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남 얘기에서 좋을 게 없다는 거를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또 특히나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좋을 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내 일만, 내가 할 것만 내 실력대로 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정답이거든요. 적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적을 만드는 거는 인생 살아가면서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거는 어저께 영상에서 제가 2번, 3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기사님들이 정말로 너무 다쳐나가고 저희 소속 기사님들 뿐만 아니라 단톡방에 있으신 분들 또 다른 우리 일을 하고 있는 전체 많은 기사님들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큰 돈 벌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살다가 정말 힘들어져서 힘들게 나와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다 다치고 하면 여러분들 뼈 부러지지 않고요. 넘어지기만 해도요. 장비 타다가 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일하다 넘어지잖아요. 까지기만 해도요. 그 순간이 얼마나 서러운지 아십니까? 진짜 야 내가 뭐 수억 벌러 나온 것도 아니고 힘들게 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넘어 까지고 나면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까진 거 뭐 와이프한테 얘기할 거야, 뭐 자식한테 얘기할 거야, 뭐 친구한테 얘기할 거야, 누구한테 얘기할 거냐고요. 그냥 혼자 개서럽습니다. 그냥 눈물 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이상은 많은 기사님, 특히나 또 초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못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다쳐나간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영상 올렸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깐다란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제가 만약 깔려고 했으면요 어제 영상처럼 이렇게 안 하겠죠. 그리고 뭐 그렇게 깔 일도 없는 상황이고요. 자,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로지 올인원과 로지 회사에서 깐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건 깠다는 표현이 맞죠. 자, 카카오 보험료 삥땅 쳐먹은 거에 대해서 그것도 깠죠. 그때 제가 얘기할 때 온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건 까야 된다고 할 때는 제대로 까죠. 근데 어제 영상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온도라든지 말씀드린 방법이라든지 그거는 까는 영상이라고 보신다면은 그건 조금은 시선이 좀 다르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도 그 업체 영상을 제가 봤어요. 오늘 봤습니다. 오늘 어제 올라온 영상을 오늘 봤는데 이렇게 이제 라이딩하는 모습이 나와요. 옆에서 차에서 찍어주면서 제가 반달섬에서 들어올 때 매일 라이딩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공단 초입에 들어올 때 고가를 타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 고가를 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가 아래는 무조건 횡단보도가 있고 그 아래 옆길 분명히 있잖아요. 그 길을 전 다니는데 그런 고가를 이렇게 위험하게 타고 올라가고 차량 사이사이를 차선을 변경하는 거를 그 장비를 홍보했다는 목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초보 기사님들 보시고 따라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킥보드 일한 지 2달 만에 2번 그냥 바로 넘어졌어요. 물론 이제 상황이 다르고 하겠지만요. 대신에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운행하다가 잘못 사고 나면은 사실 그 킥보드 백미러도 없잖아요. 고개 돌려서 이렇게 보는데 뒤에서 많이 쏘는 차 미처 못 봐가지고 차선 바꾸다가 그 속도에 치이면 그거는 가는 겁니다 진짜. 그런 우려를 저는 뭐해서 그 정도의 우려를 미리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목적이 너무 판매에만 집중돼 있다. 판매에만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생각하는 모토, 가치를 생각한다 치면요 그거는 바뀌어야죠. 바뀌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고성능 킥보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식으로까지 라이딩을 하지 마세요. 저희 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히 시내에서요 뭐 10km짜리 어제도 말씀드렸죠 10km짜리 4만원짜리 그거 날라서 타고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 안 하고도 충분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유 킥보드는 정말 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단톡방에서 특히 이제 초보 기사님 들어오신 분들이 공유 킥보드 타시다가 다쳐서 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공유 킥보드 타시는 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쯤 보니까는 어느 순간부터는 공유 킥보드 타시는 분 굉장히 줄었습니다. 실제 공유 자전거를 많이 타시고 그래서 그 뒤로는 뭐 따로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뭐 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혹은 초보로 들어오신 분은 몰라서 타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공유 킥보드는 정말 타는 게 아니다. 그냥 공유 자전거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댓글 내용 이 정도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내가 일하는 패턴에 따라서 어떤 장비가 그나마 좀 적합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하는 패턴을 구분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투잡으로 하시면서 투잡이신 분은 뭐 무조건 대리만 하시니까요. 투잡 대리로 표현하겠습니다. 투잡 대리, 그리고 전업, 전업을 하시면서 전업 대리, 전업으로 대리만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전업 하시면서 탁송 대리가 있고요. 탁송 대리가 있고, 그리고 탁송 대리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볼게요. 일반 탁송, 일반 탁송과 확대 탁송, 혹은 확대나 아니면 탁송을 하면서도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일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을 훨씬 더 많이 탄다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 한번 하고 요거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다 나눴는데요. 이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자, 서스가 없는 휠이 있죠. 서스 없는 휠. 이 제품은 아예 타는 게 아니다. 아예 타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영상에 그 무릎 수술하신 분, 제가 사진 올려드린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문자 내용 보셨죠? 서스 없는 휠 타다가 크게 다치셔서 수술까지 하신 이런 케이스입니다. 서스 없는 휠은 아예 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저께 댓글에 그러니까 저사양 킥보드겠죠. 뭐 14km 나가고 몇 킬로 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타면 되지 않느냐, 이게 더 안전하지 않냐라는 말씀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사양 킥보드 이거는 더 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넘어진다. 무조건 넘어져요. 되도 않는 거에 넘어진다고요. 되도 않는 거에. 이것도 무조건 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아예 배제하는 거다. 이거 타시려면 정말로 그냥 뚜벅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결론은 나왔어요. 뭐냐? 서스 있는 휠을 타는 게 서스 있는 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킥보드와 휠을 비교하면서 킥보드가 더 위험하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지만, 자, 고성능 킥보드가 적합한 경우가 있어요. 고성능 킥보드가 우리가 일하는 패턴에 있었을 때, 요 일을 하는 스타일이신 분들은 고성능 킥보드가 더 적합합니다 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오늘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투잡 대리로 일을 하실 때는 하루에 보통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일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노스펫 에어로 제품 있죠. 노스펫 에어로 제품 가장 적합합니다. 제가 타보니까요, 봄, 여름, 가을에는 45km에서 50km 정도 탑니다. 50km 정도 타고요. 현재 겨울로 들어오니까는 35km 정도 제가 탔어요. 근데 더 추워지면은 더 떨어지겠죠? 한 30km까지 떨어진다고 봐요. 하지만 투잡으로 타실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근데 집이 되게 외져서 복귀할 때 10km, 15km 항상 라이딩 해야 된다. 그러면은 키로수가 모자랄 겁니다. 모자랄 건데, 그냥 일반적인 투잡 기준 했을 때는 노스페어로가 이 제품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아주 고성능 제품을 해가지고 제가 타봤을 때 인모션 V11Y랑 비교해보면요,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서, 성능이 좋다는 거는요, 속도가 빠르다는 단순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스의 어떤 감이라든지 기체 밸런스라든지 어떤 라이트 밝기라든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잘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잡 대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하고 좋은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 질문을 주신 거가요. 제가 현재는 노스페어로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탁송이나 대리를 나가게 되면 탁송을 낮에 타고요. 그러면 이제 키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녁 대리를 할 만큼의 배터리가 안 남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먹으면서 충전을 또 시켜서 충전시킨 다음에 저녁 대리를 이어나가죠. 그래서 충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노스페어로는 배터리 용량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요. 급속 충전, 급속 충전기를 구입을 하셔서 하시면요, 1시간이면 완충입니다. 1시간이면 완충이기 때문에 우리가 탁송하면서 앵콜 타면 1시간은 충전해야 되겠지만 보통 20km 정도 탔다. 그럼 3-40분 정도만 충전하셔도 저녁에 대기하는 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전기차 충전기가 꼽는 젠더입니다. 젠더. 전기차 완속 충전기가 있죠. 완속 충전기에 여기를 갖다 꼽습니다. 여기를 갖다 꼽으면 이 반대쪽이 이렇게 220V 꽂을 수가 있어요. 요게 220V를 꼽는 겁니다. 220V 꼽고 저희 에어로에 그냥 갖다 꼽으면은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댑터는 당연히 같이 들고 다니는 겁니다. 어댑터를 갖고 가서 어댑터에 끼고
장비에 갖다 꽂으면 이제 충전이 되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한 200원 정도 나와요. 200원, 300원, 200원, 300원 정도 충전비가 그 정도 나오고요. 그거는 또 이제 전기차 충전하는 데마다 어플을 까는 거라든지 결제 방식이 약간 좀 다 달라요. 어떤 것들은 뭐 어플을 깔아서 거기서 카드 등록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운영을 해봤을 때, 그럼 이렇게 타고 다니면 하냐? 제가 사실 이제 에어로로 기변을 하면서는, 급충이 있으면, 30분 정도 충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겨울에도 충분히 탈 수가 있겠다. 혹은 탁송대리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는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해서 저는 에어로로 기변을 했습니다. 기변하고, 실제로 이제 운영을 꽤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해봤을 때 결론은 뭐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겁나 귀찮습니다. 보통 귀찮은 게 아니야. 이거를 제가 만약 전업으로 계속해서 한다. 탁송대리를 계속해서 할 거다. 겨울에도 많이 탈 거다 하면은 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일로 가면은 패튼 S급 패튼 S급을 타는 게 맞는데요. 이 기체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면 너무 귀찮아. 그리고 때로는 그 완소 충전기를 잘 못 찾을 때도 있고요. 그 하는 번거로움이 이게 맞나?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계속해서 한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업대리로 넘어가 볼게요. 전업대리로 넘어갔을 때는 제가 무슨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타는 게 동선이 짧다. 바운더리 안에서만 돈다. 제가 안산 사면 안산, 안양, 수원, 요 정도만 뺑뺑뺑 돈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카카오 위주로 탄다. 라든지, 이런 경우는 실제로, 전동이를 타더라도 라이딩 키로수가 길지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경우는요. 원풀, 그리고 관내 위주로 탄다. 이러시면은 충분하게 에어로로 운영이 가능해요. 이 정도는. 왜냐면 제가 카카오 원풀 탔을 때 그때도 운영해봤을 때 마찬가지고 요 정도 키로수로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반대로 원풀이 아니에요. 로지 위주로 타면서 나는 번역을 꽤나 동선을 크게 돌린다. 동선을 크게 돌린다. 뭐 충청도도 가고 천안도 가고 막 여러 군데 많이 다닌다. 이러면 이제 라이딩 거리가 길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얘로 안 됩니다. 얘로 안 되면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구간은 인모션 V11Y 모델이죠. V11Y 모델. 이 모델이 가장 제가 봤을 때 적합하다. 자, 현재 V11Y 모델이 봄, 여름 가격 기준 했을 때요. 보통 한 60에 한 70km 정도 탑니다. 실키로수가요. 그리고 겨울 되면 한 50km 정도 탄다고 봐요. 50km 언더 정도, 50km 위아래로 타는데요. 요 정도 타시는 분들고, 일반 탁송도 마찬가지예요. 탁송하면서 그냥 일반 탁송하면서 어느 정도 타시는 분들까지는 요거 기체 키로수면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제가 뭐 오랫동안 이 기체 1년 넘게 탔잖아요. 1년 넘게 타면서 앵꼬 나서 들어오는 경우가 한 달에 뭐 한 번? 한두 번 있을까요?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그리고 동급에서 다른 기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올해 신제품이 몇 개 나왔었죠. 뭐 C8 제품 나왔었고, 요거 아니죠. 제품명이 C8 할게. C8 제품 나왔고, 그리고 로켓이라는 제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V11Y 모델은 좀 더 나온 지가 됐죠. 근데 이 두 기체는 현재까지는 판매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판매량이 많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겠죠. 어떤 뭐 제품에 대한 이슈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판매량이 안 올라오고 있다고 좀 봐요. 그렇다 치면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전업대리 하시는 분들, 또 탁송대리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스테디셀러입니다.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는 거는 인모션 V11Y 모델이고요. 그렇다고 이 제품이 뭐 완벽하게 좋냐? 아닙니다. 단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능과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라이트가 어둡다가 아니에요. 라이트 밝아요. 밝은데 이 조사각이 너무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발판 높이를 우리가 이 기체의 밸런스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체 자체를 그냥 눕힐 수가 있어요. 어플에서 눕히면 이제 조사각이 라이트가 올라가서 이제 앞을 멀리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타면 이제 라이딩 할 때 발이 훨씬 더 아픕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그리고 영두로 놔두고 타면은 또 앞에 라이트가 너무 어둡다. 너무 코앞에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후미등도 빨간색 세 줄밖에 없기 때문에 후미등이 굉장히 약한 편이죠. 하기 때문에 뭐 LED 보완을 한다든지 뭐 가방에 LED를 한다든지 등등 해서 내 시인성 확보하는 거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나온 지가 벌써 2년? 2년 좀 더 넘었겠네요. 2년이 좀 더 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돼서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오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단점이 크게 있진 않아요. 나머지는 뭐 운행이라든지 뭐 내구성이라든지 뭐 AS 문제라든지 등등에서는 굉장히 성능은 밸런스가 좋은 제품입니다. 좋은 제품이고 한 가지 더는 약간 에어로랑 비교해서 보면요, 고사양 제품 장비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성능이 좀 더 굼뜨고 쓰는 것도 좀 더 느리게 쓰고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인모션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안내 도와드려서 조금 더 성능 좋게 탈 수 있는 방법을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확대 탁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탁송을 하는데 나는 동선을 아주 크게 돌린다. 아주 크게 돌리면서 라이딩을, 예를 들어서 뭐 서산 갔는데 서산에서 태안까지 코를 본다든지 당진까지 코를 본다든지 뭐 20km, 25km 이런 라이딩까지 나는 그냥 뚝하면 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인모션 V11Y 모델로 벅찹니다. 왜냐면은 한 50km 정도 속도가 거의 원래 60까지가 맥스로 되어져 있긴 한데요. 50km 정도가 제가 봤을 때 한계 속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상 달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모델 가지고는요. 그건 성능이 더 올라가죠. 그 정도 라이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배터리 문제나 성능 문제나 더 고성 올라가야 되는 거죠. 더 고성 올라가는 게 이제 패트넷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성능 킥보드 제품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뭐 정말로 홍수에서 예선콜 잡을 거다, 그래서 20km 라이딩하고 가서 잡을 거다, 이런 패턴을 움직일 거다 하시는 분들은 패트넷스라든지, 패트넷스보다 더 고수는 있죠. 뭐 링스라든지 셔먼 L 모델이라든지 보통 리퍼킴에서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리퍼킴이 전도윤에서는 기술력이나 완성도는 가장 좋은 회사예요. 하기 때문에 거기 제품을 쓰든가 아니면 이제 고성능 킥보드로 넘어가는 겁니다. 고성능 킥보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제 60km 이상, 뭐 80km 이렇게 달릴 수 있잖아요. 고성능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이 상위 제품에 있는 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상위 제품들을 한번 타봤어요. 링스라든지 셔먼 L이라든지 패트넷을 다 타봤거든요. 그러면은 신기한 게요, 이걸 타보기 전에는 제가 인모션만 타봤을 때는 야, 전동기로 70km, 80km 달린다는 거는 그런 기체가 있어도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타서 딱 운행을 해보잖아요. 그럼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물론 위험한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위험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어떤 업무 스타일이니까요. 거기까지 뭐 누군가 관여를 하거나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거기까지 넘어갔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성능 킥보드나 고성능 전동이나 똑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80km 정도 달리다가 뭐 차에 부딪힌다든 어떤 사고가 나잖아요. 그때의 안전도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더 안전하고 덜 안전하고 뭐 의미가 없어. 하다못해 3, 40km, 4, 50km 달리다가 다쳤을 때는 제가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동률과 킥보드의 어떤 안전도가 좀 달라진다, 혹은 사고 날 수 있는 어떤 위험도에 노출되는 게, 그런 게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미 뭐 나는 고성능 장비를 타면서 공도만 타고 다니겠다 맘먹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차이가 이미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고성능 킥보드 선택할 거냐, 고성능 전동률 선택할 거냐, 이건 그냥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예전엔 이랬어요. 여러분들, 고성능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어땠냐면은 거구이신 분들, 몸무게 100kg 이상, 아니면 키가 뭐 185 이상 이렇게 크신 분들이 고성능 킥보드를 많이 탔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전동일 운영이 조금 더 뭐 중심 잡는다든지 이런 것도 좀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그쪽을 많이 타셨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선을 크게 돌리거나 지방에서 정말 긴 라이딩을 할 거다 이러신 분들은 율로 넘어가는 게 맞다. 이게 맞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투잡 대리를 한다. 그래서 키로수를 많이 안 탄다. 그러면은 굳이 인모션 같은 거 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또 30kg가 나가잖아요, 인모션은요. 그럼 굳이 더 무겁게, 제가 투잡 대리 나갔을 때 인모션 타고 나가면요. 배터리 5칸 중에 보통 2칸 타고 들어옵니다. 2칸밖에 안 타고 3칸은 맨날 남겨두면서 굳이 뭐 무겁게, 또 성능 더 안 좋은 휠을 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잡 대리 하시는 분들은 에어로, 노스페 에어로 제품 타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전업대리 넘었을 때 두 가지 나눠져요. 전업대리인데 내가 관내콜만 타거나 아니면 카카오 원풀을 탄다. 그래서 라이딩하는 거리가 길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도 노스페 에어로 타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업대리에서는 동선이 크다. 그리고 일반 탑송을 하면서 적당한 키로수 타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은 인모션 V12Y 모델 타시면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탁송대를 하는데 난 지방을 엄청나게 많이 다니면서 뭐 20km 라이딩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지역가까지 이동하면서 그런 라이딩까지 한다 하시면은 고성능 정동휠 리퍼큐에서 고르면 됩니다. 패트네스 뭐 링스 셔먼L까지 넘어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패트네스 선택할 것 같습니다. 패트네스 아니면 고성능 킥보드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품에서 간단히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노스펫에서 에어로 제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올해 나왔죠. 근데 배터리 용량이 1100으로 나왔습니다. 1100으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45km에서 50km 정도 타는데요. 지금 제가 근래 탔을 때는 한 35km 타요. 35km 타는데 30km까지는 무조건 떨어진다. 이 언덕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언덕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타면은 이건 굉장히 사실상 부족한데 지금 에어로 뭐 하여튼 상위 모델이 개발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프로토타입 모델로 하죠. 개발이 다 끝나서 내년 1월달 정도면은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배터리 용량이 1350.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1500이나 아니면 한 1800 정도? 1500, 1800 정도 만들어줬어도, 왜냐면 인모션이 이제 1500이니까요. 그 정도 만들어줘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350이라는 얘기는 배터리 용량의 비율이 20%밖에 안 올라간 거죠. 20%.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구간에서는 한 60km 정도 탄다는 얘기고요. 일로 가면은 그래봤자 35에서 40이에요. 그래봤자. 그럼 약간 부족하다. 부족하고, 대신에 제 생각은 이래요. 만약에 이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은 1100짜리 사는 사람 없을 것 같아. 1100짜리 살 이유가 없어져요. 얘는 그냥 사장시키는 거야. 사장이 되는 거고, 오히려 1350이 이게 더 주력 모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쪽 구간에서 V11Y 모델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현재 대체하고는 이거 더 좋은 제품은 사실상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올해 뭐 신모델 2개 나왔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죠. 그 얘기는 아직까지 많은 기사님들한테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모션이 됐건 다른 회사가 됐건 리퍼킴이 됐건 다른 데서 이 정도 급의 제품을 조금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쪽 구간에서는 신제품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V11Y 모델을 대체할 만한 제품이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아직까지 신제품 나올 요것도 보기가 쉽지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까 고성능, 여기서 패트네스는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나온 지가 뭐 1년? 1년치 안 됐나 그러죠. 하기 때문에 이 구간 그냥 이거 타면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장비는 당연히 안전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단지 하나는 우리가 장비 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뭐 모르고 타나요? 장비 타시면 그렇게 많은데 돈 벌려고 타는 거죠. 뚜벅이랑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뚜벅이랑 장비랑 있으면요, 시간당 10,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10,000원 정도. 벌이가 10,000원 정도 차이 난다는 거는 내가 하루에 투잡으로 5시간 일을 한다. 그럼 하루에 50,000원이면 20일 잡으면 100,000원 정도. 전업 일을 해서 내가 하루에 10시간 일한다고 하루에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럼 한 달에 200에서 25일이면 250 정도. 그래서 100만원에서 2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입 자체가. 근데 뭐 힘들어서 갈 데 없고 돈이 급하고 벌어야 되니까, 누가 장비 타고 싶어서 타시는 분 단 한 명도 없어요. 장비 타보면요, 킥보드 타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를 타는 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타면서 이건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 정도 다 느끼고 탑니다. 예, 그냥 타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근데 왜 타냐? 이 돈이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 입장에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이 돈 더 벌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어떤 분들, 뭐 뚜벅이 분들이 전부 다 나중에 결국 병원비 모아놓는 거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부 맞는 얘기고요. 또 일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고 뭐 말도 안 되게 진짜 뭐 목숨 내놓고 다니고 진짜 그 정도 위험하냐? 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위험하면 그럼 장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 정도 위험하면. 우리가 로프 타면서 유리차 닦는 일을 많은 분들이 안 하잖아요. 그냥 딱 봐도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요. 그 정도 위험성이라고 느껴지면은 이렇게 장비 못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제가 어제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막 6, 7년씩 하신 유튜버님들 장비 타면서,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뼈 부러졌다 뭐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잘 못 듣다 보니, 저도 지금 2년 동안 타면서도 그 정도까지는 다친 적은 없으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다칠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요. 자, 그리고 전동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거나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에 제가 봤었을 때 80% 이상 혹은 90%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어제 말씀드렸을 때 두 손이 자유롭다가 장점을 말씀드렸잖아요. 두 손이 자유롭다, 핸드폰 딴 거 보고 하시다가 사고 나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80에서 90%입니다. 전도에 타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가 라이딩 하면서 뭐 로지, 올리런 걸어놓고 아니면 콜마너나 카카오가 파바에 떴을 때 잠깐 보고 클릭 정도 하는, 이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콜창을 계속 보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문자 카톡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 하는 거는 큰일 납니다. 대다수의 사고가 다 여기서 나요. 하기 때문에 전동을 타시는 분들은 이미 핸드폰 만작거리다 넘어져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나서 딱 생각했어요. 콜창을 잠깐 1, 2초 보는 거, 내비 1, 2초 보는 것만 보는 거지, 내가 장비에 올라탔을 때는 핸드폰을 만작거리지는 않는다 라고 다짐을 하고, 그 뒤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그런 리스크도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도를 타시는 분들 필히 라이딩 하시거나 하실 때 핸드폰 조작은 안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린다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안전을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 이제 생각하고 해야죠. 그 부분까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쯤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다른 업무만 보다가 필드를 아직 한 번도 못 나가봤죠, 이번 주에는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필드 나가서 또 필드 영상 만나 뵙도록 할 건데요. 이제 필드 영상도 조금 제가 수정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영상, 똑같은 폼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일했을 때 정말로 어느 정도 라이딩 하는지, 어떤 동선을 타는지, 어떤 상황마다 탁송을 한다 치면은 뭐 경매장 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영상의 편집의 압박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담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필드를 제가 매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2번에 됐건 3번에 됐건 나간다 하면은 오히려 편집에 제가 좀 더 에너지 쏟아 넣어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이고 하니까요. 쉬시는 분들은 푹 쉬시고 에너지 충전 많이 하시고요. 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항상 안전 라이딩, 안전 운행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빠이.